없어. 파수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완전 중요한 작품이야. 고3 수능 특강에도 여러 번 등장하는 작품이고요. 자, 제목은 파수꾼이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잠깐만, 얘 왜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품의 잘래가 그리러 극인 거 볼 수 있겠죠? 왜냐? 왼쪽에 등장인물과 그 등장인물의 대사가 딱딱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이 작품은 설명하기 앞서서 선생님 몇 가지 기본 좀 잡고 시작을 할 건데, 자, 몇 가지 좀 써야 될 게 있어요. 참고로 이 작품은 대표적인 풍자극이에요. 즉, 여기서 풍자하는 게 뭐 하는 거죠? 상대방을 비판하면서, 그치? 대상을 조롱한다는 말은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어떤 대상에 대한 비판의 의도를 담고 있다. 그럼 여기서 비판의 의도는 무엇인가를 설명하기에 앞서 이 비판을 어떻게 했느냐가 이 작품 되게 재미난 점이거든. 바로 이 작품은 여러분들 늑대와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는 우화를 알고 있죠? 참고로 이거는 우화라고 하죠. 이 내용이 뭐더라? 중심 내용이 뭐였죠? 그치. 양치기 소년이 그냥 재미삼아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하잖아. 재밌어. 한 번 더 해봤어.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근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늑대는 없었다는 걸 알고 양치기 소년의 말을 이제 믿지 않게 되었고, 그러다가 결국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아무도 이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 큰 사고가 났다. 즉 거짓말을 반복하면, 그치, 말 그대로 매장당한다는 목소리 아닌가. 근데 이 작품은 이 작품 자체를 그대로 알레고리, 그러니까 작품의 중심 주제로 써서 거꾸로 여기서는 일이라는 존재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우화를 이용함으로써 당시 시대의 현실을 비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작품,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작품에서 이건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하나하나마다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소재이며 또 대사가 될 거야. 우리는 지문 속에서 이 대사가, 이 소재가, 이 대상이 각각 뭘 말하고 싶은 건지를 잘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미리 말씀드리자면 늑대와 양치기 소년에서 결론적으로는 이 양치기 소년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존재가 됐지. 이 작품도 마찬가지인데 이 작품에 촌장이 있어요. 자, 전체 큰 줄거리만 먼저 말을 해볼게. 참고로 이 촌장은 공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마을이 있고 이 마을에다가 울타리를 세워. 그리고 울타리마다 이렇게 자주 부르네. 이렇게 망루를 세워놓고 계속 말합니다. 바깥에 이리떼가 있다. 그리고 이 이리떼가 우리들을 절멸시키기 위해, 그치, 여러분들 마치 그거 있잖아. 혹시 그 선생님은 이제 안 보기로 마음 먹어서 이제 최근에 안 봤는데 왜 그 진격의 거인 같은 거 있잖아. 성 세워놓고 이제 밖에서 괴물 쳐들어오고 그런 코드예요. 이리떼가 쳐들어와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요, 나만 믿고 내가 관리를 잘할 테니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말하는 시대야. 이 시대는. 오케이? 근데 실은 왜 이걸 공포정치라고 하느냐? 놀랍게도 이리떼가 없어. 존재하지도 않는 적을 만든 다음에 그 적을 무서워하도록 만듦으로써 사람들이 단결할 수 있도록, 내 말만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무슨 상황인지 이해됐지?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작품에는 파수꾼이 이렇게 막루마다, 그치? 서 있겠죠? 근데 참고로 이 작품에서는 그래서 파수꾼 가, 파수꾼 나, 파수꾼 다가 나올 겁니다. 이 가나다는 특히 파수꾼 나 조심하세요. 이건 나는 미가 아닙니다. 파수꾼 그냥 가나다예요. 이 세 파수꾼 중에 가나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은 막 구름 보고 이륙다가 나타났다고 말을 하는데, 어린 파수꾼 다가 이제 꿈에 젖어서 드디어 파수꾼 시험 선발 시험에 통과했어. 그래서 파수꾼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리를 막아야 되는데, 나는 그동안 이리떼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에 대해서 들어왔거든. 그래서 벌벌 떨면서 이리가 나타났다고 막 숨고 이러던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이리가 나타났다 라고 하겠는데 궁금한 것도 절반이 있잖아. 우리 공포 게임이나 공포 영화 그런 식이잖아. 안 열어봤으면 좋겠는데 자꾸 열어서 그치? 열어본 거야. 얘도 싹 봤어. 봤는데 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뭐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이상함을 편지로 써서, 아니 바깥에 이리가 없던데
왜 자꾸 이리때를 이렇게 찾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거 상황 좀 알려주세요 라고 누구한테? 이 촌장한테 편지를 써요. 근데 문제는 이 편지가 중간에 우편 배달부선에 의해서 개봉돼요. 왜냐면 우편 배달부는 이 바깥 수석이 제일 궁금한 사람이니까 막루에 있는 사람이 촌장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었겠지 하고 미리 까본 거야. 근데 까봤더니 뭐야? 이리때가 없는데요라는 말이 있는 거지. 마을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리때가 없다는데요? 사람들이 막 불같이 일어섭니다. 이 새끼야 뭔 소리야 이리때가 없다니 하면서 막 들어와요. 촌장은 지금 권력을 이렇게 직전에 타도해야지. 근데 그때 촌장이 이 막루로 와요. 직접 파수꾼 가나다가 있는 곳으로.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파수꾼 달을 멋지게 소개냅니다. 멋진 공작으로 속여내요. 이따 보여드릴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 얘기 안 하는 거야. 소개낸 다음 결국에는 이 파수꾼 달을 뭘로 만들어버리냐?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려요. 그럼으로써 파수꾼 달의 진실은 묻히게 되고 작품은 마무리가 돼요. 결국 뭐야? 파수꾼 다가 양치기 소년이 돼버린 셈이에요. 파수꾼 다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촌장이. 그래서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 모습 자체가 뭐야? 우리 사회의 모습이랑 닮았다는 점을 통해서 어떤 고발문학성의 작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참고로 요거의 배경사회가 되는 게 우리 사회가 뭐였냐면 반공이 중심이던 시절이 있었어. 너희들은 지금 이게 이해조차 안 되겠지만 1950년대 이제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1950년대, 60년대에서는 참고로 이때 대표적인 대통령 이름이 누구더라? 누구?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이고 그건 일제강점기 끝나고 이제 전쟁 끝나고 나긴 하지. 이승만 뒤에 그 다음에 박정희를 대표적인 뭐예요? 군부 정치죠. 그리고 이 박정희 정권은 장도 있고 단도 있고 선생님은 이거를 좀 이제 그 당시 사람이 아니니까 좀 객관적으로 나름대로 해보려고 생각을 해본다면 박정희 군부 정치의 장점은 우리나라를 어쨌든 이렇게 세웠다는 거야.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도시를 세웠잖아. 그래서 그런 건 업적이라고 인정해보자. 근데 반대로 그런 업적 뒤에는 뭐가 숨어있는 거야? 희생자가 숨어있지. 그치? 우리는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 이걸 약간 뭐랄까 멱살캐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바닥에 막 돌이랑 파편이랑 유리조각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이런 군부 정권이 얘 모가지를 딱 잡아. 야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를 무조건 저 꼬린 지점에 들여줄게. 콜? 그래서 질질 끄고 가는 거야. 그러면 머리 부분은 점점 효율 없겠지. 미래가 보이니까. 근데 저 밑에 끌리고 있는 다리는 어떻게 돼? 아작이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빈부격차 문제라든지, 그치? 대기업 중심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자, 아무튼, 근데 이건 또 이건데, 이건 박정희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이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두환 대통령이라든지 노태우 대통령 전부 다 군인 출신들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반공이라는 걸 내세요. 반공이 뭐예요? 공산당에 대한 반대라는 뜻이야. 참고로 당시에는 공산당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 잘 알고 있네요. 빨갱이야. 우리 때는 이렇게 배웠어. 학교에서 이승복 어린이라는 아이가 있대. 근데 이 아이가 그 전쟁 때 공산당 당원들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앞에 서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말을 했다가 혀를 뽑혀서 죽었다 라고 배웠어. 우리 때는 그랬어 진짜. 빨갱이는 귀신이고 나쁜 새끼고 다 때려 죽여야 되는 소리야. 선생님도 겪어본 적은 없지만 선생님보다 이전 세대들은 이거보다 더 심한 게 많았어. 자, 선생님들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참고로 국민학교의 마지막 세대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졸업하고 나서 1년 뒤에인가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었나?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런 시절을 살았는데 선생님도 딱 변형이 이제 이런 문화가 이제 사라지고 난 뒤 선생님 그 뒤인데 선생님 고등학교 때 뭐가 있었냐고 재밌냐? 선생님 고등학교 때 뭐가 있었냐면 교련이라는 시간이 있었어. 교련. 믿어지지 않겠지만 교련 시간에 고등학교 수업 얘기하는 거야. 교련 시간에 뭐 하는 거냐면 총검술. 그다음에 방독면 착용법. 그다음에 부목 되는 방법. 전부 다 뭐예요? 전쟁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이야. 오케이? 그래서 총으로 어떻게 찔러야 사람이 효과적으로 죽는지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시간에 수업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선생님 때는 이게 끝나갔던 무렵이라서 제목은 교련인데 실제로는 수학 공부했지. 우리 때는. 근데 이게 아직 남아있던 시기였어. 자, 아무튼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이 당시에는 이렇게 반공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올바른 목소리 그리고 긍정적인 목소리가 희생당했죠. 그리고 이 작품은 이러한 반공 문화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글이 되겠지. 정부!
당신 대통령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참고로 지금은 우리 대통령한테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오케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나 앞으로 차기 대통령 모두에게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해도 문제 없는 사회야. 근데 참고로 이때는 어땠어? 그런 얘기하면 끌려가서 죽는 시대였어. 알겠지?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자, 이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되게 좀 중요한 작품이라 배경 얘기까지 쭉 해드리고 있는데, 작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 뭐야? 상징적 의미 별 10개. 그래서 이 작품은 만약에 우리 교과서에 파수꾼이 실려있다라고 한다면 이 구절이 무슨 뜻인가?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출제하실 거라고 예상하고 접근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배경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깔고 본격적으로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가보자. 이제 앞부분이야. 해설자는 퇴장했고, 참고로 여기서 해설자라는 거 나오는데 이것도 재밌는 부분인데 원래는. 나중에 내신대기 들어간 친구는 좀 디테일하게 해드릴게요. 참고로 이 작품에서는 해설자 역할을 누가 동시에 하냐면 천장이에요. 되게 재미난 지점인 게 뭐냐면 작품 속에 해설자가 있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런 한 마을의 이야기를 들으시게 될 겁니다. 저기 촌장님도 오시고 계시네요. 제가 한번 촌장님이랑 얘기 나눠볼까? 뭐 이런 식으로 돼. 근데 그 해설자가 자기가 스스로 촌장 역할도 해요.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건 의도된 거야. 작품의 등장인물이 우리한테 말하는 경우, 그거 되게 낯선 거지, 그치? 적당히? 작품의 등장인물이 우리한테 말을 한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영화들 중에서 왜 엔딩 시퀀스 이런데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이 갑자기 관객들한테 아직 안 가고 뭐예요? 영화 끝났어 이러면서 하는 거 본 적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 쿠키 영상 이런 데 보면 영화의 등장인물이 우리한테 말을 한다? 그건 우리한테 되게 깨는 행동이지. 뭐예요? 몰입을 방해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몰입 방해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냐? 작품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지금 내가 저 주인공이 너무 불쌍해, 안타까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불쌍한 거 맞죠? 근데 잠깐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우리 따져볼까? 이렇게 중간에 딱 커트를 내려주면 그렇지, 맞아, 지금 난 지금 여기서 감정이입을 할 때가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런 식으로 몰입을 방해하는 것들은 또 우리 파수꾼 외에도 되게 많은 극작품들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강배의 결혼이라는 작품도 볼 거고요. 되게 많은 작품들을 볼 텐데 거기서 서사극적 특성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거야. 근데 시간은 지금 일단 여기는 안 나왔으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는 소개만 해드리고, 몰입을 방해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객관적인 인식과 파악이 가능해진다. 이거는 의도된 것이다 라는 것만 기억해보자. 오케이? 자, 그럼 지문 가볼게. 여기 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파수꾼 가나다를 말하는 겁니다. 파수꾼 가와나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고 파수꾼 다가 새로 들어온 청년이에요. 아침 식사하겠니? 지금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뭘 좀 먹어야 기운이 나는 거야. 예, 닭국 이거 먹어. 갖다 줍니다. 너 얼굴이 헬스케. 너 어디 아프니? 파수꾼님, 이리는 정말 없는 거죠? 지금 이 장면은 무슨 상황이었던 거야? 지금 알고 보니까 이 장면은 이리 때가 없는데 이리가 나타났다고 두들기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된 다의 상황이죠. 오케이? 아니 밖에 아무것도 없던데 왜 그렇게 북을 두들기는 거예요? 나한테 그동안 뭘 무서워했던 거죠? 그쵸?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근데 그 머리 아픔을 파수꾼 나는 뭐라고 이해하는 거야? 얘가 지금 아파서 헛소리를 한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는 거야. 그치? 계속 너 이리가 무서워서 병났구나. 이런 겁쟁이 같으니 얘야 우리 양철북을 같이 두들겨보자. 그걸 두들기고 있으면 이리 때가 덜 무서워진단다. 양철북을 쳐요? 그래, 치는 법을 알려줄게. 소용없어요. 그건 사실 말씀드릴게요. 오늘 새벽에 눈을 뜨고 있던 건 저뿐이었단 말이에요. 모두 잠을 주셨거든요. 그 틈을 노려 이리 때가 습격해오면 어쩌나 하고 전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루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 높은 곳에서는 저는 이 황의 전부를 바라보았죠. 그런데 아무 데는 이리도 없었단 말이에요. 보이는 거라고는 저 멀리 하늘가의 흰 구름뿐이었죠. 잠깐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하나 말합시다. 자, 파수꾼 다는 어디에 올라갔어? 망루에 올라갔어. 그리고 올라가서 뭘 감시했어? 이리떼를 감시했어.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건 흰 구름뿐이었지. 자,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더 쓰자. 그리고 이때 망루에서 두들기는 게 뭐였죠? 양철북이었죠. 자, 지금 선생님이 이걸 왜 파란색으로 썼을까? 소재의 상징적 의미라서 그래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망루나 양철북이라고 하는 건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야. 그치? 그리고 이 일입대라고 하는 건 가상의 위협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이거 뭐라고 어떤 단어 써주면 좋을까? 그러니까 그래 거짓이라고 쓰자. 그리고 지배, 이념 혹은 이데올로기 일입대가 있으니 우리들은 뭉쳐서 힘을 합쳐야 돼. 저 일입대를 조심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외치는 선동의 대상이야. 오케이? 근데 그럼 힘구름은 뭘 뜻하는 거니? 거짓을 반대만 생각해봐. 진실이잖아. 그래서 특히 이 두 개의 관계를 잘 봐둬야 된다. 시험에 잘 나오는 세트다. 오케이? 일입대는 없고 흰 구름뿐이라고 하는 건 거짓은 없고 진실만을 봐왔다라는 뜻인 거야. 이해되셨나? 완전 중요해요. 잘 체크해놔. 자, 나는 흰 구름을 봤어요. 그걸 향해 망설이기의 파수꾼은 일입대다! 라고 외쳤습니다. 무려 3번이나요. 3번. 저는 망루위에서 그걸 제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일입대고는 없었어요. 흰 구름뿐밖에 없었던데요? 얘야, 나 네 마음을 안단다. 망루위에 올라가고 싶었겠지. 그러나 이리가 무서웠고 너 지금 헛소리 하는 거야. 파수꾼 나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네가 올라갔을 리가 없고 너 지금 말 지어내고 있는 거고 넌 지금 아픈 거야. 됐어? 전 정말 망루위에 올라갔다니까요. 그럴 리가 없어. 너 아까 제정신이 아니더라. 덫으로 어떻게 구름을 잡느냐고 횡설수설할 때부터 난 걱정스러웠어. 야, 일입대가 없다는 소리는 하지도 마. 일입대 있어. 그치? 그럼 얘들아, 자 이번에는 이 녀석을 오른쪽으로 라인으로 만들어볼게. 촌장이라는 등장인물이고, 그치? 파수꾼 가와 나가 있고요. 파수꾼 다가 있고, 여기까지 좀 내리자.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도 이따 나올 거니까 이렇게 미리 쓰자. 이 작품 선생님이 등장인물 다 쓴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파수꾼 다 나와 파수꾼 다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촌장이 아까 그치? 그 독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친다면 이 파수꾼 가와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조력자. 혹은 권력의 하수인 이런 식의 말들 많이 쓰죠? 권력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파수꾼 다는 그럼 뭐예요? 소수의 진실을 알고 있는 지식인들이야. 깨어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조력자였고 하수인. 하수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표 자체를 잘 만들어야 돼. 밑에가 계속 이었을 거야. 알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런 존재들은 이런 뜻이고 또 이 소재들은 이런 뜻이다라는 걸 계속 따라와 봅시다. 계속 다가 말합니다. 아, 여기 낮은 곳에 있으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일입대가 없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아, 얘야 자꾸 우기지 마. 나 항해에서 평생을 살았다 얘야. 여기 온지 너는 그리고 3일밖에 안 됐고 3일밖에 안 된 네가 평생을 보낸 나보다 훨씬 뭘 잘한다고 네가 그래. 그렇죠? 전형적으로 우리 꼰대 소리들이죠. 그죠?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파수꾼은 가가 저 멀리서 외칩니다. 이리가 나타났다! 오케이? 그럼 북을 치러 가야겠지? 자, 이런 식으로 다음 구절 봐봐. 지금 지문으로 바로 넘어갈게. 다음 지문 세트로 따라오세요. 파수꾼 나는 확신 있게 양철 목을 두드린다. 참고로 요 장면, 요 멘트를 우리 뭐라고 하는 거죠? 요걸 뭐라고 한다? 파수꾼 나는 확실하게 양철 목을 두드린다. 이거 뭐야? 지시문 아니고 해설. 요게 해설이야 얘들아.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지시문은 아까 뭐라고? 과로. 없어 여기. 해설이야 이거. 다는 여느 때와 달리 이제 침착해졌습니다. 담요도 예쁘게 개서 식탁 위에 놓고 북을 두드리는 나를 바라보며 몹시 안타까운 표정을 하고 있죠. 오케이? 파수꾼 다는 이제 진실을 알았어. 일 때는 없어. 구름밖에 없다는 사실을 난 알았어. 근데 제대로 저렇게 막 두들기고 있으니까 어처구니가 없지만 어휴 하면서 이제 일단은 받아들이고 있는 중. 북소리 중지! 이리 때는 물러갔다! 다가 묻습니다. 정말 이리 때가 있다고 믿으세요? 보렴! 방금도 이리 때가 왔었잖아! 아니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이렇게 양철북을 두들기고 이 힘을 빼고 있을 수 있겠어? 야야야 서운하다 야. 내가 평생 동안 해온 일을 넌 지금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니? 죄송해요. 하지만 어떻게 그런 많은 나라를 한 번도 의심 없이 보내셨어요? 야, 너 그렇게 무서워 이리가? 아니요. 차라리 의리가 있다고 믿었던 데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땐 차라리 숨기라도 했으니까요. 땅에 엎드리면 아늑해나게 느껴졌어요. 지금은요? 이리가 없더니 땅에 엎드려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양철북도 쓸모가 없죠.
오직 이제는 제가 본 그 사실만을 말하고 싶어졌어요. 됐어? 자, 이런 식으로 진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뒤에 촌장이 나타납니다. 자, 다음 장면 읽어볼까요? 해설자, 촌장에 대한 등장.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설하는 사람이 갑자기 촌장으로 등장한다면, 지금 참고로 방금까지 이어진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을 거냐면, 파수꾼 다의 진실이 빨리 알려졌으면 좋겠어. 주인공은 파수꾼 다일 거야. 라고 예상했겠지. 근데 그 입을 딱 끊어버리는 거야. 잠깐만요. 여러분들은 극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방금까지 해설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극이 됐으니까 우리한테 깨는 장면인 거죠. 오케이? 깨우고,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을 하는데, 참고로 그럼 이게 뭐란 뜻이야? 권력자 특유의 위선과 기만이지. 그치? 위선. 선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실은 속으로는 뭔가 괴상망측한 생각들을 하는 거야. 그치? 자, 봅시다. 봐봐. 촌장이 편지를 꺼내면서 다한테 보여줍니다. 이거 네가 보낸 거니? 네, 촌장님. 나를 여기 오게 해줘서 고마워.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이니 도중에 읽어본 모양이더라. 이거 형광펜 전화.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꾼. 형광펜 좀 전화봐. 형광펜 없어도 상관없어. 중요하게 강조하라는 뜻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걸 왜 형광펜 치라고 할까? 이게 너희들의 시험 1번 포인트야. 알겠지? 그럼 이걸 해석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거짓과 진실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내야만 해. 할 수 있겠어? 이 정도는 외우자. 그러면 이리 때는 거짓을 말하고 흰 구름은 진실이니까 거짓을 거짓으로, 진실을 진실로 구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구호처럼 외쳐지고 있어.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랑 딸기를 따라가고 싶어. 갑자기 딸기 그러면서 딸기를 좋아해서일까요? 자, 지금 촌장이 파수꾼 다에게 하는 행위가 뭔 것 같아? 왜 이렇게 부드럽고 낮은 음성으로 야, 저기 가면 딸기가 있단다? 나랑 딸기 따라가지 않을래? 라고 말할 거야. 이 딸기가 무슨 뜻일까요? 권력의 뭐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하지? 왜? 나쁜 거를 충실하게 따름으로써 얻어지는 결실. 권력이란 말 쓰지 말고 이렇게 쓰자. 이렇게 쓸게요. 회유지. 회유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내 편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거야. 너 나랑 오면 딸기 줄게. 딸기 되게 맛있어. 그거 나랑 먹지 않을래? 권력을 누리는 자의 특권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촌장은 지금 실은 파수꾼 나를 회유하고 있는 거야. 그치? 계속.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때를 주의하라는 페마 밑엔 을에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그럼 이것도 진실인 거죠. 오케이? 이리때를 주의하라고 말했지만 참고로 그 자리가 가장 요긴한 자리였고 가장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던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것들을 비교하고 있는 중이었어. 자,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없는 걸 왜 무서워하니? 촌장은 지금 진실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렇게 밀당을 잘하는 게 촌장의 특징이야. 지금 이거는 촌장이 다 포기하고 진실을 밝혀야겠다. 얘 앞에서는 진실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러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얘가 진실을 알고 있어. 그리고 나랑 딜을 치려고 해. 그럼 나는 얘를 어떻게 속여 넘어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자, 계속 읽어볼게. 난 알고 있어. 아시았으면서 왜 숨기셨어요? 저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덫을 보러 간 사수꾼에게 왜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말해주지 않는 게 더 좋아서 그런단다, 얘야.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있을쓸한 곳에서 보는 게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 때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이 시달리는데 그게 더 좋을 리가 없잖아요. 다음 문장 또 따라오세요. 아주 흥미진진해지고 있죠? 다음 제이토. 얘야, 이리 때는 처음부터 없었단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고 마을은 늘 안전했으며 사람들은 이리 때에 대항하기 위해 단결했단다. 그들은 질서를 만드는 거야. 우리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런 말을 보고 뭐라고 해요? 지금 촌장 말이 틀린 말이야? 근데 사실이긴 한데 되게 당연한 얘기를 되게 엄청 어처구니 없이 하고 있지. 없는 이리한테 어떻게 물릴 수가 있어? 근데 이런 말하지. 우리는 이리한테 물린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안전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야. 이거 배변이라고 하죠. 자, 이거랑 비슷한 얘기,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그 사건을 빗댄 거라고 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평화의 댐이라고 알아요?
평화의 댐 사건 혹시 아는 사람? 전두환 정권 때 있었던 시기입니다. 자, 선생님도 그때 정말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지금도 머릿속에 그 신문 기사를 기억해요. 어느 날 신문에 뉴스가 나왔어. 북한에서 댐을 만들고 있다. 근데 이 댐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발전 용도가 아니라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려고 일부러 물을 가두고 있는 중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저쪽 우리 한강이 우리의 수원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한강의 원류인 그 태백산맥 그쪽에 댐을 지어서 그 댐으로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어서 다 잠그려고 하는 거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북한에서 어디에서 댐을 만들면 서울이 물바다가 될까?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참고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너도 나도 앞다퉈서 뉴스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북한에서 댐을 터뜨렸을 때 서울의 63평균 높이가 이만큼이고 대부분 일반적인 아파트의 높이가 이만큼이요. 일반 주택의 높이는 이만큼이므로 대략 이 정도 상황이 벌어질 것이며 서울은 다 잠길 것입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라고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방송을 했어. 선생님도 그것 때문에 무서웠어. 그래서 아빠한테 이런 말 했던 게 기억나. 아빠 수영 못하면 어떻게 돼야 돼? 이런 얘기 했었어. 진심으로 이런 뉴스를 매일매일 때려줬다니까? 오케이? 자, 그러자 사람들은, 이 순박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 빨갱이 새끼들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뭘 했느냐? 우리도 댐을 만들어서 막자.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든 게 평화의 댐이라는 거야. 진짜로 있어 이거? 응.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집에 돈이 없으면 왜 이게 뭐 돌반지 있잖아. 결혼식 할 때 했던 그 금반지 이런 거 있지. 그런 걸 다 팔아가지고 KBS, MBC 여기다가 지금 다 떼어고 있어. 기부를 막 수십억, 수백억을 했어. 그 당시 돈으로. 오케이? 지금 네이버에 나중에 찾아봐요. 평화의 댐. 지금도 있어요. 댐 완공도 안 했습니다. 참고로. 완공조차 안 했어요. 참고로 그럼 그 돈 다 어디 갔을까? 그 돈 다 어디 갔을까? 좀 감이 잡히죠? 오케이?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어 이렇게. 그래놓고 자기들이 그 이득을 누리는 거야. 그게 딸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지금 평화의 댐으로 조작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꿀이 좀 떨어질 거야. 그럼 저기 건설사에 저기 이렇게 좀 말을 해가지고 그 돈 중에서 요만큼은 내가 데리고 오면 되는 거잖아. 우리 나랑 딸기 먹지 않을래? 그 얘기가 1억이었던 거야. 그럼 여기서 1위대가 나타났다가 뭐야지? 북한에서 댐을 만들고 있어요. 됐어? 파수꾼 가나는 누구야? 평화의 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린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외쳤던 그 전문가들. 하수인들이잖아.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완전히 비유한 거지 지금. 오케이? 그렇다고 평화의 댐 사건은 말도 안 되는 거짓입니다 라고 그 당시에 말했다고 생각해봐. 말에 씨앗이나 먹혔겠니? 사람들이 지금 완전 미쳐있는데? 택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그 당시에 진짜 벌어졌던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작품들을 이제 작품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작품을 배우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도 진짜 그지? 대단한 나라입니다. 정말 순박한 민중이기도 하면서. 하지만 그래도 저력 있는 민중이기도 하죠. 자, 아무튼 간에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고, 참고로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게 원래 권력자들의 특징이죠. 합리적이지 않은 말을 되게 합리적으로 해요. 그쵸? 이리 때가 없으니까 이리 때 한 명도 안 몰렸고 우리는 그 덕분에 안전이라는 걸 얻었다 라고 궤변을 내세우는 거야. 자, 북한이 우리나라를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빨갱이들이 지금 우리 도처에 숨어서 간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끼들을 빨리 때려잡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해지니까 우리는 단결해야 됩니다. 내 말만 믿고 나만 따라오세요. 콜?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사람들은 진짜인가 보다. 댐 무너지고 막 간첩들 활동해서 막 유상들이 터지고 막 국회의장 터지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말 들어야겠다. 됐어? 그거야. 계속 갑니다. 넌 모를 거야 이 질서라는 게 뭔지를. 그건 마을을 지켜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게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덫들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기고 있지. 그치? 여기서 말하는 덫과 양철북이라는 건 전부 다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수단들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이거를 밑줄 쳐놓자. 다시 한번 뭐라고? 덫하고 양철북하고 이런 것들은 공포 조장의 수단. 지금 여기서 덫도 포함시키면 되는 거야.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된 것은 아니야.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그건 희생이래 지금. 이게 궤변 아니야. 존재할 수 않는 분들을 위해서 평생을 지금 바친 사람을 보고 희생했대요. 뻥이죠? 오케이? 촌장이 이 희생에 감사한 사람일까 과연? 아닐걸? 자, 난 네가 이런 것들을 이해해주길 바래.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그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허사가 될 거야. 저 파수꾼은 늘도록 헛북 지나친 거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단다.
얘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지? 지금 우리가 진실을 밝히면 우리나라가 무너진다? 평화일 때문에 알고 보니까 그 권력자들의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면 우리나라는 나라 자체가 위험해져. 너는 지금 나라를 위험하게 만들고 싶은 거야. 맞지? 궤변. 왜죠? 흑백 논리로 몰아가서 너는 내 편이 아니니까 적편, 적편이니까 나쁜 놈, 넌 나쁜 nomi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궤변이라는 겁니다. 촌장의 멘트 죽이죠? 가만히 우리 사회 빗대 보면 되게 무시무시한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참고로 여기에 생략이 돼 있긴 한데 여기 나온다. 뒤에 보자. 자, 중간 다음 부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참고로 요 중간에 무슨 말이 들어가냐면 그런데 파수꾼단은 끝까지 외칩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저 밖에는 흰구름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 흰구름의 진실을 밝혀야만 해요. 라고 일관되게 묻지하니까 잠깐 뭐가 안 먹힌 거야? 첫 번째, 회유책도 안 먹혔고 자신의 대변도 안 막히잖아. 오케이? 참고로 이렇게 내가 자꾸 때리는데 내 공격이 안 먹히면 뭐 해야 돼? 잠깐 한 발짝 물러서서 방어하면서 저 새끼가 숨어있는 약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촌장이 진짜 똑똑한 녀석이야. 그래서 이제 한 발짝 물러서고 그래? 그럼 네 말이 맞다고 생각해 나도 그럼 진실을 밝히도록 할게 하고 한 발짝 물러선 거야. 상대방이 이겼다고 방심하게 만드는 거야 지금. 이해했지? 그러면서 그래 진실을 밝히도록 하자. 파수꾼단은 기뻐합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구나. 이 세상이 행복해질 거야. 자, 그런데 봐봐. 기억 부분부터 보세요. 온화한 얼굴에 혀가 날름 들어갔다 나옵니다. 이것도 연기 되게 잘해야겠죠. 그럼 이건 뭐예요? 교묘한 책략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치? 사람들은 지금까지 근데 지금 말이야 사람들이 도끼를 들고 오는데 망루를 부순 다음에 속은 것에 화를 내겠지? 그럼 당연히 나를 죽이려고 할 거고 사람들이 나한테 덤빌 거야. 아니야, 꼭 그럴 거야. 그럼 뭐야? 지금까지 이리한테 물려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는데 흰구름이 첫날 살인이 벌어질 거야. 말 죽이지 않냐? 그죠? 흰구름은 진실을 의미해. 진실을 알게 되는 것으로 인해 느껴지는 어떤 그 압박감을 살인으로 연결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 죽이니까. 그럼 참고로 이때 이 도끼라고 하는 건 그건 뭐예요 이건? 회유축에 반대이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구슬리기 위한 수단이지. 협박수단이잖아. 너 지금 내가 죽는 걸 보고 싶은 거야. 흰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지는 거야. 너는 살인자 새끼야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야. 이래서 협박과 회유가 연결되고 있잖아. 또 세트지? 오케이? 처음에는 딸기 정도로 해결될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딸기가 안 먹잖아. 얘가 너가 얼굴 내라. 근데 이번엔 내가 도끼 얘기를 하는 거야. 됐죠? 계속 봅시다. 살인이라고요? 그래, 살인이지. 자, 촌장은 딱 이 단어를 치는 순간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했겠죠. 먹혔다. 오케이? 얘가 살인이라는 다음에 깜짝 놀란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계속 보자. 난폭하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거 뭐라고? 지시문. 무슨 지시문일까? 행동 지시문이면서 대답 지시문 둘 다 될 수 있겠지? 난폭한 어조로 말할 수도 있고 난폭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근데 아마 난폭한 어조가 맞을 것 같아. 그치? 생각해보렴. 도끼에 찍힌 내 모습을 피가 샘솟듯이 흘러내릴 거야. 끔찍하지 얘야. 너는 지금 내가 그런 꼴이 되는 걸 바라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라고? 야 생각해봐. 내가 변명할 시간이나 있겠어? 저기서 도끼부터 알아보기 시작할걸?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 일대를 만들었던가 그걸 알려줘야만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날 이해해 줄 거란 말이지.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말이야 내가 말할 틈이 없다니까? 사람들이 오면 너는 흰구름 외치기 때문에 그래 사람들은 분노하겠지. 도끼를 휘두를 거고 나는 네가 본 그 흰구름 있잖니. 혹시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니?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오늘 외치고 싶어요. 그것 봐. 너는 지금 내 피를 지금 당장 보고 싶은 거야? 더구나 나쁜 건 넌 흰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하, 넌 네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 녀석이구나. 말빨 죽이죠? 왜냐면 이 구름이라는 것의 특성이 뭐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보이기도 했다가 숨기도 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 뭐야? 진실의 특성이지. 진실은 뚜렷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숨어서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 그 구름의 특성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그치? 나쁜 놈으로 몰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머리 진짜 좋죠? 자, 다는 창백해지며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봐. 답을 껴안습니다. 그 위선적인 행동 딱 생각이 나죠? 깨어나면서 오늘은 나한테 맡기거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구름이라고 외칠게. 됐어? 오케이, 다음 페이지. 어떻게 끝났는지 잘 봐. 이제 끝났어. 이제 마지막 장면이야. 파수꾼 다가 망루 위에 올라갔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네요. 긴 침묵 끝에 마침내 부르짖는데 참고로 이 뒤에 생략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실은 이 뒤에 사람들이 실제로 몰려왔어요. 촌장한테 막 뭐라고 합니다. 이 촌장이 새끼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촌장이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저 막루 위에 파수꾼 다가 올라갔습니다. 보셨나요? 거의 운반인 네가 까준 사람이니까 저 사람 맞는지 확인해. 맞지? 자 제가 뭐라고 외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얘야 말해봐 했더니 얘가 뭐라고 하는 거야? 긴 침묵 끝에 마지막 마침내 부르짖는다. 이리때다. 이때가 나타났다. 그치? 촌장의 회유에 넘어간 거야. 촌장의 협박 논리, 협박과 회유에 넘어갔지 완전히. 안 그러면 내가 죽겠다고 했으니까 파수꾼 순진한 의도로, 그치? 이 사람 살려주려고. 근데 얘는 결론적으로 이리때다고 외쳤어. 그럼 봐봐. 파수꾼 더가 방금 뭘로 변신됐어? 양치기 소년이 됐잖아. 편지에는 구름밖에 없다고 넣고 자기 입으론 이리때다라고 외쳤어. 사람들은 이제 파수꾼 다의 말을 믿지 않을 거야. 그치? 가슴이 답답해지죠? 계속. 파수꾼 가의 손이 번쩍 들리면서 외치고 파수꾼 안에 신이 나서 양철 북을 두드립니다. 북소리는 계속됩니다. 북소리 중지! 이리때가 올라왔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요새 이리때의 기준은 구름입니다. 구름이 나타나면 이리때라고 외치는 거야. 그러니까 있다 없다 하는 거지. 알겠지? 자, 촌장이 말합니다.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흰 구름은 없습니다. 이리때는 있습니다. 이 막루는 영구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양철국도 계속 서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일의 습격 때까지 잠시 시간의 여유가 있죠. 그 틈을 이용해 빨리 돌아가십시오. 가시거든 마을 광장에 모이세요. 수다쟁이 운반인의 처벌을 논의합시다. 참고로 이걸 보고 우리 뭐라고 하냐면 희생양이라고 하죠.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그치? 사람들이 마녀 투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룰의 울분을 누구한테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사회는 일반적으로 공권력 이런 것들 만들어내.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이리때가 여러분을 물어뜯으러 옵니다. 파수꾼 다가 내려왔죠? 와, 나는 막 말합니다. 너 이거 방금 너무 용감했어. 멋졌어. 촌장도 고맙다. 잘해줬다. 아니야. 몰랐던 건 아니야. 난 몰라진 않았어. 넌 나에게 용감한 사람이 되라고 약속하지 않았었어. 난 그때 벌써 알아봤잖아. 넌 정말 용감한 파수꾼이야. 촌장이 이게 나 좀 보자 하면서 달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한테는 안 됐다만 넌 이곳에서 일생을 보내야 돼. 남은 평생은 막루에서 살아야 해. 네? 마을은 오지 마라. 그 파수꾼 다는 알았지 이제. 그거는 내일 흰구름의 정체를 밝히겠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 그리고 얘가 마을에 돌아가봤자 사람들은 얘의 말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이해됐지? 침묵.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어온다. 바람 부는 소리에 표시 좀 해주세요. 자, 지금 뭐가 나왔냐면 바람 부는 소리가 들려왔어. 이 작품의 갈래가 뭐라고? 극갈래에는 뭐가 존재한다? 효과, 은이라는 게 존재하지. 그럼 이 장면은 효과음을 사용해서 인물의 심리와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장면인 거야. 이해됐나? 오케이. 바람 부는 소리가 들려왔고, 난 저 사람들 싫어. 내 마음은 너와 함께 딸기딸기에 가 있어. 넌 내 추억이야. 참고로 촌장도 어렸을 때 이 진실을 알았던 거야. 근데 그 진실을 자기의 욕망에 맞춰서 변형을 해버렸던 거지. 그치? 아까 뭐랬어? 이리때가 자주 출마한다는 그 자리에는 항상 팻말이 박혀있다고. 그런데 실제로 그 팻말에 뭐가 많아? 딸기가 많아. 남들에게 위험하다고 해놓고 자기는 그 결실을 따먹고 있는 거야 혼자서. 오케이? 딸기는 얘만 먹고 있겠지. 야, 넌 내 추억이야. 너에게는 내가 늘 그리워하는 것이 있고, 하지만 여긴 너무 쓸쓸해. 그럼 여기라고 하는 건 막루는 뭐예요? 거짓과, 그치? 사람들에 대한 헤어지기 존재하는 공간. 근데 나는 그러기 싫어. 나는 권력의 달콤함을 누릴 테야 하면서 그럼 잘 있거라 하면서 다음 페이지. 파수꾼 나가 말합니다. 가시려고 촌장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빨리 가봐야죠. 제가 정확히 말해드릴게요. 덧도 좀 살펴봐야 되죠. 근데 말입니다. 양철구단 치는 모습이 멋있지 않았나요? 저 어때요?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파수꾼아. 하수인이라며. 하수인의 아첨 장면이지. 하수인 선생님 얘들은 단 진실에 관심이 없어. 오케이? 내가 잘 나가는 거야? 촌장한테 잘 보임으로써 내가 또 월급을 더 많이 받거나 그런 식이겠지? 촌장과 파수꾼은 퇴장하고 바람 소리만이 더 거칠어진다. 이 바람 소리의 어떤 효과음의 특성 기억해 주시고, 막루 위에 파수꾼이 이리때다라고 외치니까 파수꾼단은 조용히 뭘 두드리기 시작하죠? 북을 두드리며 작품이 끝납니다. 이게 절묘한 장면이에요. 오케이? 잘 만들었죠? 잘 만들지 않았어? 재밌지? 실제로 그거로 봐도 재밌었을 거야. 그리고 이게 비판하고 있는 의도가 무슨 사건인지도 알게 되면 더 재밌어. 그래서 평화의 댐 사건도 살짝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어쨌든 지문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같이 봤고요. 최종 논의를 하자면 이 파수꾼은 어쨌든
사회에 대한 비판의 이야기를 늑대와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는 우화의 장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비판의 형식. 퉁자 그게 일종이고, 이때 우리 작품 속에서 뭘 집중해야 된다? 등장하는 소재와 등장하는 인물들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집중해줘야 된다. 파수꾼이 우리 시험의 작품이다? 이거 안 나오면 선생님 오른손을 자르세요. 알겠죠?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나오게 돼 있으니까 참고 잘 해주시고, 뒤에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야. 그치? 딱 봐도 뒤에 뭐 334페이지, 그러니까 그 마지막 페이지에 그 표 나와 있는 문제 딱 봐도 뭘 묻는지 감이 딱 오시지 않냐?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되셨죠? 고생하셨습니다. 저기까지 해서 파수꾼 끝났고요. 자, 마지막으로 성난기계라는 작품이 남아있는데, 다음 시간에 문법만 하면 재미없거든. 다음 시간에 문법만 하면 재미없는데, 재미없어서 선생님 한 작품만 남겨놓을게요. 이 한 작품은 다음 시간에 하고, 자, 좀 길게 쉬었다가 뒤쪽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문법 파트, 음원의 체계부터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쉬었다가 이어서 나가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어요? 우리 이따가 하느라. 자, 녹화도 여기까지.